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코스모 신소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모 신소재가 업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196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리튬 광산을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번에 지수에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중국 기업 CATL. 자, 2차전지 배터리 점유율 1위죠. 자, 이 CATL의 배터리가 테슬라에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이제 LG 엔솔 것으로 바뀐다. 그리고 LG 엔솔에는 또 어떻습니까? 코스모 신소재가 납품 중이죠. 그래서 수주가 늘어날 것이라는 거. 자, 키워드는 요겁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튬 광산 독점 유통권 확보를 했었죠. 연 1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생산이 되고요. 자, 미국이 전 세계에서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큽니다. 땅덩어리가 커서 자동차가 없으면 그냥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 자동차 시장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미국은 내연기관에 대한 규제가 좀 유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다소 좀 도태된 경향이 있었죠. 자, 근데 전 세계가 이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변환되고 있는 그 국면에 이제 리튬 확보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중국은 일찍부터 리튬 매장량이 많은 남미나 아프리카 이런데 광산을 싹쓸이 하면서 리튬을 좀 확보를 해놨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좀 안 보이니까 확대를. 자, 보시면은 중국이 리튬 생산량 1위 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는 아닙니다. 3위인데, 자, 3위 생산국인 중국은 리튬 공급망에 대한 입지가 탄탄합니다. 중국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칠레나 호주, 캐나다 등 56억 달러의 리튬 자산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전세계 배터리 리튬 정제 용량의 60%를 확보하고 있고요. 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거죠. 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것.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은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전기차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테슬라죠. 자, 그리고 전기차 수요도 요 테슬라가 가장 높습니다. 자,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과 중국은 패권 전쟁 중입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성장으로 미국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시작된 겁니다. 인플레 감축법은 그 중에 하나고요. 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하면서 요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해 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자, 미국도 당시에는 저렴한 중국의 생산품으로 이득을 봤었죠. 근데 중국이 생산 공장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자체 기술 수준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기술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자, 그러니까 이제 위화감을 느낀 미국이 중국을 제외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짜겠다라는 것이 사실상 인플레 감축법의 목표인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테슬라는 중국 기업 CATL에게 배터리를 받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한국 업체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국 시장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CATL과 어느 정도의 계약은 이어나가겠지만, 국내 배터리, 인플레 감축법에 해당되는 국가의 기업들 쪽으로 요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보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겠습니까?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FTA 체결국인 대한민국의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의 배터리 3사 SK온,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자, 이것들과 교류를 한다는 거죠. 자, 코스모 신소재는 LG엔솔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결국 테슬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는 작년에 코스모 화학에서 황산 코발트를 생산을 하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에서는 전구체 생산, 그리고 양극할 물질
생산으로 이제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수직 계열화의 장점은 단연 비용 절감이죠. 원자재만 사오면 기술은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자, 근데 광산도 심지어 갖고 있죠. 매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자, LG 엔솔의 수주 잔고는 현재 600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600조. 자, 이 수주 잔고라는 것은 계약 금액 중에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이라 이거죠. 계약은 해놨는데, 즉 60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감당할 만큼 양극재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단독으로 납품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에코프로비엠이든 LG화학이든 코스모 신소재든 양극재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자, 여러 증권사에서 나오는 가파른 실적 개선 이런 뉴스도 뭐 가능성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LG엔솔향 양극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LG엔솔의 수주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LG엔솔이 또 배터리를 납품하는 완성차 기업들의 배터리 수요가 이미 늘어났다 라는 말과 같죠. LG엔솔이 고객사의 수요를 충족하려면 배터리 비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LG엔솔 뿐만이 아니라 국내 배터리 3사 모두를 고객사로 납품 확대를 준비 중이고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대규모 증설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하죠. 자, 현재 캐파는 2만 톤인데 이걸 10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이제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특히 IRA 감축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각이 될 텐데, 인플레 감축법의 최대 수혜가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내 배터리 3사죠. 그리고 이 국내 배터리 3사 모두에게 양극재를 공급하는 코스모 신소재가 사실상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트도 한번 보시면 몸집이 꽤 크기 때문에 뭐 지수를 따라가는 부분, 그리고 변동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부분, 거래에서 힌트를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 볼만한 것은, 자, 일단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습니다. 별로 길어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2달 정도 되는 기간이고요.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많은 거래를 동반해서 돌파를 했습니다. 박스권에서부터 이 OBV 지표를 보면, 자, 점점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보일 겁니다. 주기적으로 수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MSCI 지수 편입으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게 되니까. 자, 이 패시브 자금은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나 ETF는 일정 비율만큼 그냥 사야 됩니다. 사람이 고민 끝에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는 일정 비율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는 것은 강력한 저항을 일단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저항을 돌파를 한번 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은 곧 강력한 지지가 되죠. 저점을 갱신하는 이벤트라는 겁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그렇다고 이 자리가 지지받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에 조정이 언젠가 왔을 때 조정의 매수 포인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붕괴된다라고 했을 때, 강력한 매도세를 동반해서 붕괴된다라고 했을 때 또 매도의 포인트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전제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안정적이고 매력이 높으면서 리스크가 적은 종목에서 꾸준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코스모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몸집이 큰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전제입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는 주가의 등락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서 중소형주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중소형주는 몸집이 작은 만큼 급등락의 폭이 크니까요. 자, 그래서 2차전지 후발수혜 종목 추천과 종목 자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의 광풍은 계속됩니다. 2차전지 소재 부품의 수혜가 하반기에는 나타날 것으로 시장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2023년 하반기 2차전지 후발수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입니다. 테마. 여기서 대장주를 찾으면 그게 급등주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 테마라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간단합니다. 세계 경제에 관심을 파악하면 됩니다. 세계 경제가 어디에다가 자금을 쏟아붓는지.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경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요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 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 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 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